오늘 나왔던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 아니 외교 라인에 있는 그 최종 책임자들 너무 실책이 많다.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야당, 당신들은 손 놓고 있었으면서라고 문책론을 일축했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모습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그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또 평가할 거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책론 이런 것을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운명 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대 대통령한테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문제 있는 장관 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묻곤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일관적인 답은 맞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장관 그만두게 해야죠. 라는 말은 하는 대통령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로 윤병세 장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걸로 봐야 되나요? 근데 저도 부하 직원이라면은 저런 상사 밑에서 한번 해봤으면 너무 믿어준다 나를. 네. 근데 사실은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네. 동아일보에서도 연말에 이제 장관평가 점수를 냈었는데 네. 사실 윤 장관께서 죄송하지만 외교안보팀 중에서 제일 성적이 하위권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문가들 지적은 너무 윤 장관이 대통령 입만 바라본다 이런 네.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셨죠. 네. 이 장관께서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할머니들도 당신이 찾아가서 좀 뭐 소통도 하고 또 네. 대국민 메시지도 사실 장관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윤 장관의 모습은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윤 장관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상황인데 또 연말에 지금 사실은 바꾸려면 연말에 개각 명단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임기 5년하고 같이 갈 최장수 장관이 될 것 같다는 네. 여론이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문책 시기는 좀 지난 거 아닌가 싶어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병세 장관 이제 3년간 임기를 채우게 됐고 5년간 다 채운다 그래서 오병세 장관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건 오늘 회견을 보고 큰 안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안부 문제요.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에게 공격을 좀 했군요. 같이 확인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거를 어떤 그 정부에서도 그래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과를 놓고 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어떤 공격의 빌미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상일 차장. 24년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그겁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아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할머니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처리하지 않는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했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야당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협상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침소봉대해서 너무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네. 한국 정부만큼만 위안부 협상이 잘 되도록 우리도 좀 이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정부에게만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느냐 이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차장님. 예. 자, 지난 정부들이 손 안 대고 이거 일본과 협상한 것 안 한 건 맞습니까? 이제 뭐 큰 틀에서 그렇게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한 국자 한 국씩 이렇게 푸는 것은 전혀 이렇게 우리 대일 외교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일 간에 어렵게 협상을 끝내놨기 때문에 네. 큰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말하자면 폄훼되지 않고 또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한반도에서의 안보, 특히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네. 큰 틀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리고 특히 후속 보완 조치를 철저히 잘 해나가는 네. 이런 모양새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야권에서는요, 심재건 의원이 최근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합의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거지냐? 10억엔 받고 위안부 넋을 파냐면서 정부를 공격했는데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제 저런 것도 네. 지나치게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외교적인 어떤 합의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혁한 것이고, 특히 일본 내 여론과 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위안부 문제와 한일 문제를 다루는지를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네. 아주 중대한 국가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간 정치적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큰 네. 틀에서 힘을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외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낫지. 네. 그렇게 국내 정치적인 협의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심재근 의원이 또 했던 얘기 중에 뭐 거지냐 이런 말 이외에도 이 정도 수준은 아무나 한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열린 우리 당과 김대중 정부에 손대지 않았던 거다라는 얘기를 내놨거든요. 어쨌건 대통령은 결과를 놓고 비판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야권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대통령이요, 소녀상 문제나 아니면 이면 합의 얘기는 좀 정리를 했죠. 네, 오늘 저도 네.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좀 공감이 가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위안부 문제는 사실 정말 최악의 한일 네. 관계 3년 동안 어떻든 풀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연말을 넘기지 않고 올해 새해에는 조금 보다 진전된 한일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는. 근데 사실 소소한 부분에서는 지금 뭐 네.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말도 안 하다가 아베하고 만나서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말도 안 만나겠다고 막 정상회담까지 엮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하면서 그러시다가 갑자기 막 협상 데드라인 연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 왜 갑자기 대통령 입장이 바뀐 거지? 뭐 이런 네.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좀 부족했었고 네. 또 위안부 문제라는 거는 사실 정말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는 가치적 사안입니다. 사실 위안부 네. 문제는. 근데 그런 문제를 결국은 이제 뭐 일본인 가해국에서 뭐 불가역적이다라는 말이 가해국의 입장에서 말이 나온다는 이런 상황은 좀 우리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네. 이번에 이제 그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이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네. 뭐냐면 결국 그 안보에 있어서는 네. 어떤 그 경제적 가치보다 안보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네. 것을 그 중국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그런 네. 저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들, 이것들도 다 우리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네. 다만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그 SLBM을 완성시켜가는 이 시점에서는 네. 지금 우리도 안보의 측면에서 네. 일본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년간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은 2년이라도 지금 북한의 핵이 완전히 현실화되는 그런 골든 타임이 앞으로 2, 3년인데 네. 이때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일본과 동맹은 맺지 않지만은 네. 북한의 핵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도 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썩 양에 차진 않지만 네. 더 큰 우리 안보적 가치를 위해서 조금은 네. 희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좀 간단하게만 첨언한다면 지금 네. 여기 자막에 나오지만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미일하고 북중의 구도가 형성. 근데 저거는 원래가 저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잠시 지금- 이제 역사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이제 한일 간에 좀 중간에 끼어들면서 그렇죠. 구도가 좀 깨졌던 건데요. 네, 원래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 구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하고 협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어떻든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 참여하셔서 중국에 네. 대한 기대를 좀 높여놓으신 부분도 네. 좀 국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네. 이번에 중국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됐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내 정치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자, 전옥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대통령의 신년회견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